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한다며 지시한 겁니다. 80분간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집중한 건 산업재해였습니다. 어제 산재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 ENC를 콕 집어 언급하며 산재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고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까지 말했는데 첫 소식 최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직접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요. 준비된 게 있으시면. 이 대통령은 어제 경남 함양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후진적인 산업재해라면서 시공사인 포스코 ENC를 공개 질타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5명이 일하다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죽어도 할 수 없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합니다. 국무위원들에게 산재 예방을 하지 않을 때 과태료 이상의 실효성 있는 규제책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면허 취소, 대출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들이 언급됐고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아니, 계약을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더 심하면 아예 인허가, 면허를 통째로 취소 정지시키는 것도 검토하시죠.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단속 점검을 지시하며 장관직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직접 현장을 방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의 기강을 잘 잡으라고 작심 발언도 했습니다.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며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는 겁니다. 국방일보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 때문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국방일보는 어제자 일면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를 보도했습니다. 제목은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육성의 진력, 주요 내용 또한 한미동맹 지속 강화 등으로 요약했습니다. 안 장관은 취임사에서 계엄을 3번이나 말했는데 기사엔 국민의 군대로 재건 같은 표현만 담고 계엄이라는 단어는 실지 않았습니다.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복합적인 안보 위기에 대응할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오히려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를 직접 언급하며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합니다. 취임사를 편집을 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요. 국방일보를 발행하는 국방홍보원 제1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엔 극우 유튜버들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기사를 빼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국방부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방홍보원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감사 과정에서 아마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을까. 국방일보 관계자는 JTBC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취임사 기사에 최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건진 법사가 윤석열 정권 초반 김건희 여사와 2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건희로 저장된 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나온 건데 실제 김 여사가 사용했던 번호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건진 법사는 통화 상대방으로부터 험담하고 다니지 마시라, 우리 가족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었지만 정작 그 말을 한 게 김 여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 휴대전화에서 김건희로 저장된 연락처와 2023년 1월쯤 두 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쪽에서 전화를 걸었고 통화 시간은 5분 이내였습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에게 이날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건진 법사는 어르신께서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너무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연락처는 윤 전 대통령 임기 중 김 여사가 실제 사용한 번호였습니다. 건진 법사의 다른 휴대전화에는 이 번호가 여사2로 저장돼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정지원 전 행정관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건희2 번호와는 다른 번호인 겁니다. 전화가 걸려온 2023년 1월은 건진 법사가 인사청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토로하고 다니던 때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와 통화한 김건희가 실제 김 여사인지 캐물었지만 건진 법사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특검은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건진 법사와 통화한 사실과 대화 내용 전반을 직접 확인할 계획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간 수치가 오른 데 이어서 이번엔 눈 건강이 나빠졌다고 주장하며 특검 출석 또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이 공포,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낸 시민 104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심 나흘 만인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으로 예정됐던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재통보했다며 불응 시 강제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임하서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참석 의사를 비친 김 여사와 달리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소환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된 이후 내란과 김건희 특검 등 수사기관 소환에도 내란 재판 출석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심사에서 간 수치 이상을 호소했던 윤 전 대통령은 최근에는 눈질환이 심해져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구치소로부터 건강과 관련한 어떠한 소식도 전해 듣지 못했다며 방문 조사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특검보와 검사가 직접 구치소로 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서울의 유명 예술고등학교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입학 실기 시험을 치르기 직전에 심사위원들에게 누가 합격자이고 누가 불합격자인지 적힌 쪽지가 전달됐다는 겁니다. 먼저 안지현 기자입니다. 비탈길을 올라가면 보이는 이 학교는 국내 유명 예술고등학교입니다.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모두가 꿈꾸는 학교라고 말합니다. 국악을 한다면 꼭 와야 하는 고등학교인데 저랑 같은 전공하는 친구들은 다 이 학교가 가면 그만큼 공정하고 엄격하게 학생을 선발할 거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JTBC는 한 심사위원의 통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2년 전 입학 전형 실기시험 날 시험 직전 합격자와 불합격자 번호를 쓴 포스트잇을 전달받았다는 내용입니다. 포스트잇에다가 누구누구는 몇 번 이렇게 써가지고 다 나와줬어. 포스트잇을 전달한 사람은 또 다른 심사위원이자 이 학교 정교사 A씨라고 했습니다. A씨가 심사위원 5명 가운데 3명에게 이 메모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즉 심사위원 4명이 이를 공유한 셈입니다. 나며, 니며, 다 나눠줬단 말이야? 근데 끝나고 같이 그걸 했어야 되더라. 내신 합쳐서 500점 만점에 수익이가 300점인데 이 300점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내신이 높아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어들거든요. A씨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하지 못한 다른 전교사에게 부탁을 받고 이런 일을 했다고 의심받고 있습니다. X는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떨어뜨리라고 부탁을 했고요.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내 말을 들으면 예고를 가고 언제까지 쭉쭉 하이패스로 갈 수 있으니 내 말대로 따라라. 전교사인 A씨는 계약직 강사인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2년 전 시험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